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사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공천에 관한 새로운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이런 혁신안이 과연 지금 일고 있는 사정연 내의 내용을 봉합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까요? 어쨌든 어제 사정연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사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호남에서는 한 신당이 3개 정도 생긴 셈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혁신안을 봐야겠지만 사정연의 내용이 잠재워질지 주목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교육부가 초등학교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질문 중에 하나, 바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였는데요. 교육부 차관은 즉답을 피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지난번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국정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 그렇죠? 예. 지금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8종인데요. 예. 그 집필진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총 6단원으로 되어 있다면 예. 한 단원을 한 사람의 집필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검정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예. 실제 그 교과서가 집필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편집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이 또 객관적이고 사실에 오류가 없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공과 가가 아주 중립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으면 또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왜곡과 편향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 교과서가 집필자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된 특성을 갖고 있고요. 현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호불호조차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과서가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요, 그 집필되는 과정의 다양성을 일단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네. 집필되는 과정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이게 어차피 지금 검정 아니에요. 검사는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주관적 역사관이 지나치게 투영되거나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검정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도 지금의 검정 시스템으로는 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지금 집필 기준이 예? 개정된 교육 예. 집필 기준이 예. 현재 집필 기준이 대강화 그러니까 대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집필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강화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필 기준을 아무리 촘촘하게 한다고 해도 또 서술에 대한 편향성까지 걸러내기가 현재 체제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러면 검정 시스템을 놔두고 검정 제도를 강화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예. 검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의 검정 시스템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계?
지금 검정 시스템은 그 출판사가 검정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집필진 또한 검증하는 검증위원들도 집필진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검증위원이었던 건 이런 분들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네. 총 15명의 검증인원으로 전체 역사 교과서를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증이 계속될 때마다 과거에 검증을 했던 사람들이나 집필을 했던 분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검정 풀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원천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화를 해서 전체 풀을 넓히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처럼 좁은 집필진, 좁은 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해도 바꾸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증위원회 했던 사람들은 또 검증위원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집필진에 참여했던 분들도 안 되고. 네, 이게 교과서 자체가 일반 출판사로 넘어가면서 건임정 체제로 넘어가면서 경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네.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으니까. 예. 그럼 경쟁하는 교과서에서 어떤 교과서를 특정인들이 지지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검증 시스템을 폭을 넓힌다고 해도 배제되는 인원들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근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검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거 이제 뭐 학교들이 채택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 있는 교과서를 채택을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전문가인데 이거 보면 야 이거는 그래도 너무 편향적이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 역사관이 뭐 지나치게 강하게 나온다든지 이거 좀 너무하다. 그건 학교 내에서 또 걸러지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그 교과 담당 교사가 몇 건의 책을 선택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미리 제공하는 그 담당 출판사 외에는 살펴볼 여력이 없습니다. 다 학부모들이 믿고 하게 되죠. 운영위는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학부모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고 있고 또 학부모 외에도 그런 학교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분들이 하시는데요. 예. 일단 만약에 지금 신율 선생님께서도 이런 교과서가 선택이 되어서 나왔다고 할 때 그 교과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교과서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선택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런 교과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8종을 다 읽어보고 정말 단원별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2013년도에도 교과서가 채택할 때 좌편향, 우편향 이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러면 고등학교, 모 고등학교가 그러면 각각 주장하는 두 개의 교과서를 다 같이 한번 가르쳐보자. 그렇게 해서 두 종을 다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한쪽 교과서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다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두 개의 교과서를 다 선택을 해서 정말 양쪽을 비교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실제로 한쪽의 그 편향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 편향에 대한 것도 역시 반대가 극렬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런 교과서 흔히 말하는 좌편향이 있고 약간 친북적인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런 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제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버젓이 그런 교과서가
수년 동안 선택이 아하. 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네. 그 반대 입장에서 좀 여쭤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궁금한 점 반대 입장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 자, 이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저 수능 있잖아요, 수능. 네. 예? 수능에서 국사 과목이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 있는데 선택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아주 극일분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국사를 봐야지 지원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몇 년 전 그렇죠. 얘기를 해서 지금도 그런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교 갈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는 것이 다른 학교 갈 학생들은 국사를 선택을 안 해요. 이거 네. 사실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전면 수능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그 포인트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자, 예를 들면 검정 교과서가 한 10종류인지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10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예? 네. 예를 들면은 국사 시험 예를 들면 A라는 교과서는 근데 굉장히 평양적인 교과서다. 예? 네. 그러면 수능에서 국사 시험 내는 선생님들이 그거 안 보고 낸다고요? 다른 교과서 보고 내죠. 편향적인 건 안 보고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가 현재는 8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원래 이 검정을 채택할 때는 이 전체 교과서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제를 하다가 보면 8종 모두의 공통된 부분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3종에서 5종 정도에만 공통적으로 있어도 수능에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특정 교과서들을 쭉 뽑아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았더니만 어느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절대 만점이 나지 않는 상황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교과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전체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공통 부분만 추려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는 한 종밖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 다양하게 다 배운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검정 시스템을 놔둬도 문제 많이 나오는 교과서로 나중에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죠.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시장 경제에 맡기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딴 교과서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교과서를 보고 수능 시험을 잘 봤다. 예. 이게 그럼 나올 이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학교가 다 그 교과서만 쓸 그렇죠. 거예요 아마. 예. 그걸 또 더는 문제라고 보죠. 그게 만약에 아주 객관적이고 정말 이 좋은 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따라간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특정 사관이 치우친 교과서가 그게 만약에 더 훌륭하게 더 수능 점수가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 지배력은 그 교과서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예.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어허. 자연스럽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과서가 선택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행 교과서에서 채택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요, 강 의원님, 제가 여쭤볼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수능 시스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답이 좀 모호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논쟁의 소지가 있으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예?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이런 데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적 문제는 잘 피하거든요, 일부러. 그렇다면은 결국은 비교적 객관적인 문제만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서술이 이루어진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현행 그 교과서가 검증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8종 교과서를 분석을 했는데 예. 비교적 객관성이 있고 중립적인 지대 교과서가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제 저희가 시험이 못 그렇게 나오면 그거 제일 많이 팔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현행 교과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발행된 교과서조차도 8종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팔리는 교과서의 분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객관적이고 저도 뭐 사실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반대하는 측에 뭘 물어봤냐 하면 아니 검정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아니 국정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국정 교과서를 낸다 하더라도 필진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필진들끼리 자신들끼리 뭐 어떻게 뭐 논쟁을 하건 치고받건 싸우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만 싫으면 국정도 그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 시스템에 있어서는 필진의 다양성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검정도 2017년이라고 그러셨죠, 의원님? 국사가 이제 수능 전체 다 포함되는 거예요? 2017년입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또 국정 전환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저는 교육은 시험은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상황에는 최소한 오류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을 하게 되면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다양한 그 시각을 가진 지필진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시각도 있다고 한 교과서에 같이 전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양한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은 그 교과서의 시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도요. 저는 이렇게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또 다른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뭐 아테네 그런 민주주의 그러고서 맨날 그림 나오는 게 아테네 사람들 머리 위에 비둘기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실시한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중고등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조금 교과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교과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7시 32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도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부평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편도 제속도로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은 강남도로 교통량이 빠르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염곡 방면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사역 구간 아위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태원로 이태원 쪽으로도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도 추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에서도 밀리고 있는데요. 각 구간 운행에 참고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외곽 안양 쪽으로 오목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하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박주선 의원이 어제 사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남겼는데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 의원님, 제가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당하시면.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웠는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이 그 당을 탈당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당에서 내정이 됐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직입니다. 예. 당직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결단하면은 후임이 선출될 거고 예. 국회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제가 책무를 다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앞서게 되면 또 이대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예. 아니 사실 뭐 국회라는 곳에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게 이게 굳이 정당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상 나눠 먹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선출은 예. 국회의원 전체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자, 뭐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다.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제가 좀 방금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나온 그 신문의 뉴스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비리 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안철수 의원 주장을 반영하는 인적 수위 신안을 발표한다.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박지원 의원, 신계륜 의원, 설훈 의원, 안희정 현 충남지사 이런 분들, 물론 뭐 안희정 의원이 공천 선거에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도 공천을 안 주겠다. 만약 이 기사대로 된다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안희정 현 충남지사도 어쨌든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겠지만 나간다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 역시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표 체제가 더욱더 확고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친노 계파 현역 의원들로서는 재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참 안 계시지 않나 지금 그런데요. 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원 의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안일 거고요. 예. 이번에 한명숙 전 대표가 지금 부정부패 관련해서 시간을 예. 받고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예. 바로 이제 이런 점에서 명분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친노 계파를 강화하는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도 또 세부 지침에서 공천할 때 전혀 기준이 다 돼 있었습니다만은 친노 계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어쩌느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 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리를 제공하면서 친노 계파는 전부 살아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친노 계파 참 수장이나 다름없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돼도 그건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확신안이 발표돼도 그 단서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부당한 검찰권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는 규정을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혁신안에도. 예.
지금 보나마나 이거 친노 세력 강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당이 지금 4.29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했었는데 이런 인적 쇄신안이 아직 나와서 참패한 게 아닙니다. 인적 쇄신안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제가 이거부터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표 측은 박주선 의원께서 탈당하신 이후에 탈당의 시작이 아닌 단발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 지금 분석하신 대로 오늘 발표될 혁신위의 어떤 그 공천 혁신안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추가 탈당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인적 쇄신안이 발표되기 전인 지금 현재도 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직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본인들이 지금 그래도 당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결심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예. 그런 의원들이 지금 상당수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서의 새누리당에 맞서고 예.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는 신당을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기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먼저 탑하기 작업이라도 하고 있을 터이니 결심하고 나오쇼 하고 제가 먼저 선도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내년 1월 달이 되면 신당 창당을 할 텐데 그때에는 교섭단체는 훨씬 넘는 숫자가 참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뭐 30명이 될지 20몇 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셈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 또 사실 새로운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로 각 계층, 각 분야, 각 세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능한 참신한 인물로서의 구성이 돼야 되고 예. 가치가 중도 개혁 민생 실용 정당을 자기 철학과 이념으로 삼는 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교조적 진보나 좌파 편향 정책을 주장하는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하기가 좀 어렵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바깥에 박준현 전 전남지사가 만드신 신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이 만든 신당이 있는데 이런 신당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천정배 의원이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박준영 지사는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주장하는 바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먼저 선도 탈당을 했던 것은 국민의 명령, 사실 새로운 신당을 만들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분위기가 있고 명령이 있는데 이 정치권에서 미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로 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유지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연말쯤 되면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도개혁 실용 정당으로 큰 광주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하고도 어떻게 얘기 자주 하세요? 저는 요즘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의상 어제 내가 먼저 선도 탈당한다고 네. 전화를 드렸더니 국정감사가 돼가지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에 뭐 김부겸 전 의원 같은 분들하고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도 성향은 비슷하니까 예. 같으니까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은 그분이 이제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당까지 창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고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당 출범을 하는 조직을 출범시키고 국민적인 호응과 기대가 모아지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김부겸 의원 여쭤봤냐면요. 지금 만일 문재인 대표 체제가 좀 더 공고화가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산 경남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역구도 타파를 기치로 간 김부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땐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호남 지금 쪽에 현재 지금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친노 계파가 강화가 된다고 해서 영남에서 호응받는 영남당의 호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침몰하는 선박에 불과할 뿐이고 침몰하는 선박 안에서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지도 않고 안주를 한다면 어차피 죽음이라는 공동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에 대한 도리요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이 아니고 자세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정년은 영남당도 아니고 호남당도 아니고 그냥 친노당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외면하고 기대를 갖지도 않는 친노당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새시대민주당 창당 작업에 나선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을 28개 회원국에 할당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예. 여기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난민 할당에 반대했고요. 핀란드는 기권을 했습니다. EU 28개국에 할당되는 12만 명의 난민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난민 6만 6천 명이고요. 헝가리에 있는 5만 4천 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밀란 초바네크 체코 내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오늘은 상식이 패배했다며 표결 결과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누리꾼들은 난민을 받게 되더라도 정치 문화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을 것이라고 하셨고 무작정 수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미얀마 난민 30명을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다 그런 게 기사에 나왔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국내에 있는 난민 신청자 문제부터 이들의 인권부터 먼저 지켜주는 것이 정말 진정하게 필요한 인권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다음 뉴스 얘기해보죠. 어제 좀 많이 사람들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이혼한 아내의 내연 관계를 의심한 50대 퇴역 군인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수류탄을 가지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요. 강원 철원경찰서는 오늘 서면 와수리 기대봉 정상 부근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요.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에 사는 이모 씨인데 수류탄을 들고 나갔어요. 그 육군 3사단 출신 퇴역 군인인데 전 아내가 만나는 남성을 해치겠다 는 말을 남기고 나가서 좀 사고가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의 집에서는 녹슨 미군용 수류탄 8발이 발견됐었는데요. 현재는 이 씨가 가진 수류탄을 회수하고 검문 검색과 긴급 배치 상황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아무 일 없이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무리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이었죠. 지검장으로 근무 당시 제주시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뒤에 같은 해 11월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죠. 여기에 대하여 누리꾼들 반응을 보니까요. 이럴 때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었고요. 부디 정의로운 변호사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네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치료가 확실히 돼야죠. 네. 예, 이 치료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분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30분째 결제창 앞에서 씨름 중인 지혜 씨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니나노. 쇼핑이 즐거워지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